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체중만 감량해서는 안 되고요. 관절염 초기나 중기의 환자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얼마든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다 닳아있는 사람이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잘못됩니다. 관절염 말기 환자가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릎 관절에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벌개를 하거나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거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관절부터 생각하면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무릎 생각하죠. 관절하면 무릎. 관절에 문제가 가장 흔하게 생기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도 있고 발목이 있죠. 하지의 3대 관절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스포츠나 일상생활을 할 때 관절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요. 많이 다치기도 하고 노화에 의해서 마모의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정형외과 근골격계 분야의 환자분들의 숫자도 척추와 같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무릎 관절의 문제는 대표적인 게 노화, 그 다음에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외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연골의 퇴행성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외상이라 하면 젊었을 때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외상도 있지만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도하게 무릎에 하중을 가해지는 생활 습관이 쌓여서 누적된 결과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외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쌓여진 외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기로 우리 어머님들 고향에서 고추 농사 지시는 분들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면서 무릎을 거의 한 140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무릎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릎에 너무 과도한 부하를 주는 또 외상이다, 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와 갑작스러운 외상, 두 가지가 무릎 관절에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체중 감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 걷기, 수영, 자전거죠. 실내 자전거.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것만 열심히 매일 1시간씩 땀날 정도로 하시면 체중이 빠집니다. 물론 이제 식단 조절도 좀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체중만 빠지면 중장년층이 되면 노년기가 되면 근육량도 엄청나게 소실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 5년 전에는 한 1, 2년 동안 트레이너와 같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했죠. 근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저 스스로 가끔씩 걷기 운동, 뭐 자전거 타는 거 말고는 근력 운동을 안 했더니 엉덩이 살부터 쭉 빠져요.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근력 운동을 다시 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력이 생기는 게 굉장히 느리고요, 힘듭니다. 따라서 이게 체중만 감량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중만 줄이면 관절에 무리가 없겠구나. 아니에요.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이라는 관점에서 과도한 부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 패턴, 생활 자세는 그것도 하나의 외상이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외래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들어가는 말, 아유 무릎을 쪼그려 앉게 하지 마세요, 쪼그려 앉게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무릎은 항상 윤활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관절액이라고 하죠. 물론 그것이 병적으로 많아지는 건 물이 찼다고 하는데 늘 흐르고 있어요. 아주 얇은 막이 형성이 돼 있는데 무릎은 제가 어떤 구조라고 했죠? 밑에 뼈는 좀 편편하고 위에 뼈는 둥글다고 그랬는데 과도한 굴곡 자세가 되면 접촉 면적이 좁아집니다. 연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괜찮나 그것이 몇 년, 5년, 10년 노화 과정을 같이 동반이 되면서 계속 쪼그려 앉기를 한다면 연골이 빨리 닳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체중을 줄이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같이 해라. 쪼그려 앉는 생활 패턴을 주의해라. 이 세 가지가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릎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65세 환자분들의 한 40% 이상은 거의 50%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무릎에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무릎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 해서 큰일이 난 건 아니에요. 불가피한 노화의 과정도 관절염 진단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자기의 무릎 상태가 내 나이보다 앞서가느냐 내 나이와 맞느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이가 60인데 무릎 관절이 20대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 나이가 50이면 50 정도의 무릎 관절 상태라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다만 60이 되고 70이 되면 관절도 60이 되고 70이 될 텐데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는 관절염 초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관절염 초기나 중기의 환자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얼마든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조절하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면서 한다면 관절염 초기나 중기는 얼마든지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릎에 좀 통증이 있다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연골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4기처럼 관절이 다 닳아있는 사람이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통증을 참으면서 관절염 말기 환자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릎 관절에 좋을 일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서 걷기, 근력 운동, 생활 습관의 변경, 그 다음 단백질 섭취 같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관절을 먼저 회복시켜 놓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은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간단한 비수술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관절염을 진행을 막을 수 있고요. 반면에 아주 이미 관절이 너무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관절을 고친 다음에 운동과 근력 운동과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 말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관절의 문제 하면 무릎을 떠올리듯이 항상 무릎이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체중의 많은 부분을 평생 견뎌야 되는 큰 관절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누구나 당황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그거는 연령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르신, 노년기라고 하시는 분들 한 70대 이상을 보고요. 50대에서부터 70대 이하까지는 중장년층이라고 보고 그 이하 40대 이하 50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젊은 연령층이라고 볼 때 젊은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내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테니스를 하다가 달리기를 하다가 다친 적이 없다 그러면 무릎 관절의 손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근육 주위의 힘줄염이나 근막 통증이라든가 가벼운 염자라든가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축구하다가 다리가 꺾여가지고 무릎이 퉁퉁 붓고 이런 분명한 외상력이 있다면 그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지만 내가 갑자기 특별하게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좀 뻐근해 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났더니 무릎이 뻐근해 안 하던 달리기를 했더니 무릎이 뻐근해 이런 정도는 우선 휴식이죠. 한 2, 3일 정도 휴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만 무릎이 붓는 현상 첫 번째, 두 번째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현상 그러니까 관절 운동의 제한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평지를 걸을 때 아프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젊은 연령층이라도 가벼운 외상이라도 병원에 와야 되는 신호입니다. 중년층, 중장년층은요 마찬가지죠. 무릎이 붓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평지를 걸을 때 아프다면 병원에 와야 되지만 젊은 연령층과 다른 점은 가벼운 외상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70대에 좀 노년기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무릎이 불편하다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나 가벼운 단기간의 약물치료나 연골주사치료 같이 합병증은 없고 안전한 치료로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무릎이 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애매한데 병원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무릎이 이렇게 양쪽 무릎을 댔을 때 한쪽이 부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게 제한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평지를 걸을 때 괜찮지 않고 계단이나 앉았다 일어날 때는 좀 불편해도 평지는 괜찮아요. 반대로 평지를 걸을 때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심플하지만 자기가 무릎이 불편했을 또는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임상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제대로 타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대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안장의 높이를 높여라. 허리를 똑바로 서서 탈 수 있도록 허리를 꼿꼿이 세워라.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약간 등받이가 있는 실내 자전거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발판을 받는 발이 팔자형이 되지 않도록 똑바로 내지는 약간 안쪽으로 해서 페달을 밟는 발의 위치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발에 가해지는 부하가 1초에 한 바퀴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부하, 요즘은 그 페달에 그 밟는 힘을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쉬지 않고 15분 내지 20분 이상 연속할 수 있는 부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초에 한 바퀴 정도 돌리는 부하입니다. 너무 가벼워도 운동이 안 되고요. 부하가 많아도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시면 실내 자전거가 제대로 이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걷기와 수영, 자전거 중에서 자전거는 자기가 타는 자세를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판왕이라고 하면 좋은 치료를 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릎 주사 치료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절개를 하거나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거 말고 외래나 또는 주사 치료를 병행하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자가골수, 흡입농축, 무릎 관절 주사라는 겁니다. 자가골수, 자기 몸에서 자기의 뼈 안에는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특수한 주사기로 뼈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흡인을 하는 거죠. 흡입농축, 원심분리를 통해서 적혈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그런 세포의 조직과 우리 줄기세포나 성장인자나 재생을 돕는 인자들이 분리가 돼요. 연골 주사처럼 바로 무릎에 넣어주는 건데요. 농도가 많냐 적냐의 그런 논란을 떠나서 가장 재생을 돕고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 인자를 억제하는 인자, 줄기세포까지 들어있는 그것을 무릎 안에 넣어주는 치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골세포를 배양한다든가 자기 연골을 배양한다든가 줄기세포를 이식한다든가, 이거는 과정이 걸쳐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편하게 1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자가골수, 흡입농축, 무릎 주사치료는 주사치료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으로 소개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